안녕하세요. 레몬티 티타임에 어서오세요. 오늘은 스피드 페인팅 솔직히 너무 바빠서 새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서 또 같은 장르 팬아트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밖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 아쉽지만 얄게 부탁드려요. 그치만 우리 오타쿠님들 다들 휴식 시간에는 덕질하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영상 올리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무려 한 달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바빴고요. 오늘은 그 AI랑 웹툰 관련된 포럼 다녀온 걸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과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사담 주제를 보겠습니다. 요새 창작자와 AI 프로그램 간의 이슈가 조금 있었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검색을 좀 해보고, 기성 창작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주워들은 게 있고, 그런 거 이제 눈팅을 좀 해봤다는 거를 기준으로 만든 영상이라서, AI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뭐 어떤 방식이고, 뭐 현행 저작권법이 어떻고, 이런 정보적인 측면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보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싫다 그러면 그냥 그림만 봐주시고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하면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구나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디지털 시대의 웹툰 제작과 기술 포럼에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다녀왔는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정보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고 준비는 했었는데 5월에 그냥 다녀오자마자 바로 영상 올릴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시시각각 빠르게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열심히 내가 먼저 올려야지 하고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작가로서 알 건 알고 찾아볼 걸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찾아서 내 기성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영상을 뒤로 좀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한 바닥 정리해서 대본도 다 써놨는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그래서 대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그로가 안 끌리지? 어떻게 하면 나라는 개인을 보호하면서 내 의도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막 머리를 싸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그림 창작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혹은 여기 영상 보러 오실 만한 분들이라면 돌아가는 모양새 뭐 좀만 눈팅을 해도 이제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뭔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지금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내가 그냥 말발도 없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모두에게 이익일까? 내가 괜한 말 잘못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뭐 생각이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지금 시점이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에 가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국회의원 분들도 되게 많이 오고 사장님, 이사님 막 이렇게 비서분들 막 옆에 노트북 끼고 와가지고 각 잡힌 분들이 막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까지 우르르 와가지고 되게 방이 꽉 찼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참 그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로서 돈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업계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정말 많은 정치인과 대기업 윗선들이 AI에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이제 음악, 글, 미술, 창작 분야 다루는 창작자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창작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대중분들에게 어째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우려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지금 매우 매우 중요하기에 전략적으로 알아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요약해보자면 그렇게 느꼈습니다. 각자 업계마다 생각이 조금 달랐는데요. 인상 깊었던 파트에 대해서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발표인 기조 발제자가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포럼의 발제자, 토론자로 나온 교수님이 총 2분이셨는데 공통적인 걸 느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죠. 저도 이 포럼에 나온 분들만 봤으니까요. 여튼 이 공통점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시더라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조금 미래만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냥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아마 앞으로 뭔가를 익혀서 교수로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또 가르칠 게 없어지면 안 되는 입장이고 또 아직 작가가 아닌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직 작가들의 세계는 솔직히 말하면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금 어린 학생들이 미래 AI를 써가지고 제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 발제해주신 교수님도 그렇고 뒤에 토론 파트 교수님도 계셨고 일단 다 무서워하지 말고 써봐라. 미드저니 써봐라. 스테이블 디퓨전 한번 써봐라.
두려워하기 전에 써봐라. 이렇게 입력했더니 저렇게 나오더라. 근데 아직 발전이 덜 됐다. 웹툰 작가분들이 벌써부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계속 이런 말씀만 하셔가지고 이제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이 발표를 위해 사용한 그 출력물이 누구의 그림을 학습했고, 누구의 그림체와 비슷하고, 이런 걸 신경 쓰는 건 약간 논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어차피 올 미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대 예비 작가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AI가 몸에, 그리고 일상을 배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일상에 AI 기술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예비 작가분들이 커서 작가가 되면은, 사실 이 기술은 창작자든 독자든 아무 거부감 없이 쓸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잊으면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의 발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이 발표 내용을 구성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체 무엇이 그림인가에 대해서 먼저 운을 띄우셨는데, 디지털 그림은 뭐 타블렛을 쓰든 엑셀을 써서 그림을 그리든 여튼 모두 인간이 입력을 하고 기계가 출력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디지털 그림 한정으로. 그래서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뭐 이것도 인간이 입력하고 기계가 출력, 저것도 인간이 입력하고 기계가 출력하고 다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점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발전된 AI도 똑같이 인간이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딱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뭔가 이어지는 듯 하면서 살짝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작가분들이 요즘 너무 관노동 아니냐, 인간이 너무 착취당하고 있다, 작가들 너무 힘들지 않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AI가 그걸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AI 기술이 웹툰 업계에 진짜로 적용이 된다면, 너 그럼 예전보다 더 빨리 그림 그릴 수 있네? 그럼 같은 값으로 더 많이 그려와, 이러면서 오히려 작가들에게 더 관노동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뭔가 중간에 많이 건너뛰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인간이 입력하고 기계가 출력한다는 그 방식 자체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입력하느냐를 먼저 걱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제 좀 그거를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한 발언은 누구나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생각 없이 흘려들으면은 그냥 모든 걸 긍정해버리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이야기에 사람들이 긍정하게 만듦으로써 그 앞부분의 논리도 저도 모르게 긍정하게 되도록 약간 나쁘게 말하면 궤변이고 좋게 말하면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들을 때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웹툰에 적용하는 3D 툴의 발전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AI 관련은 아니었고요. 주제가 주제니만큼 지금까지 뭐 발전을 어떻게 해왔다 이런 거 위주셨는데, 이 발표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게 같이 와닿아서 공유를 해보려고요. 그 설문 주관식 응답 중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대요. 3D 툴이나 퀄리티 높은 화상 소재 등이 작업시간 단축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더 높은 만화 퀄리티 요구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컷의 고퀄리티를 요구하는 현상은 정작 중요한 만화 가독성 부분에선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유행은 좋은 만화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만화가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사실 그 요즘 이런 게 로판 같은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모든 웹툰에서 스케치업, 블렌더, 퀄티 3D, 스냅툰, 에이블러, 3D 맥스 다 이런 거 안 쓰는 웹툰 없잖아요. 완전 일상 툰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다 쓰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보기에는 한국 웹툰이 좀 그 3D 티가 많이 나니까 약간 좀 거부감 있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그 티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고퀄리티 막 3D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배경에 맞춰서 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같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량이 과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계속 힘든 쪽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데,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 잘 찾아야 될지 논의가 되어야 됐고, 또 나온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작가들이 또 무료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참 어쩔 수 없지 않나. 원래 스케치업도 무료였다면서요. 저는 유료일 때부터 사용해서 원래 유료였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스케치업이 점점 금액이 높아지더니 이제는 뭐 구독제에다가 몇십만 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무료 프로그램인 막 블렌더 이런 게 좀 다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셨던 3D 업체 관련자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긴 했는데 너무 무료만 찾지 마시고 좀 더 작품에 어울리는 좀 그런 걸 찾아보면 어떻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술 발전이 이어지려면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맞긴 한데 또 그거를 개인이 부담하기는 조금 벅차기도 하고 너무 계속 고퀄리티를 발전하는 것도 굳이스럽고 하여튼 이거를 또 참 꾸준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포럼이 지연됐었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짜 각자 한마디씩 하고 끝났어요. 근데 좀 기분이 좀 나빴던 게 발표자 분들 중에서 AI에 대한 우려를 말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 분께서 AI 프로그램 학습에 쓰이는 이미지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추후에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 요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법적이고 뭐 윤리적인 방안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지, 또 AI를 사용하더라도 지금까지 자신의 그림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커서 아직 그림 축적분이 적은 신입 작가분들이 업계에 들어오기 힘들 수 있다. 혹은 또 AI가 알아서 그려주니까 그림 그리기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지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 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 프로그램 할 때 중립적인 스탠스로 정리해주고 토론 이끌어가는 분.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말을 거의 딱 끊어버리시듯이 하면서 저거는 저분의 뭐 개인적인 의견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맞는 말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은 지금 이게 토론이라는 자리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 말하려고 온 건데. 그래서 근데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마 기조 발제자였던 것 같긴 한데, 목소리상으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살짝 덜 나는데, 이거의 기조 발제 자체도, 기조 발제는 그냥 발제보다도 오히려 이 포럼의 모든 거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분위기를 알려줄 수 있는 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하는 그 발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발표하실 때도 이 저장분이 AI 너무 긍정, 초록창 기술 최고, 뭐 대단함, 초록창 대기업의 정보가 이렇게 데이터가 쌓인 게 짱 많음. 그래서 이 AI 기술 대박임, 챗 GPT보다 더 대단한 초록창 GPT가 더 나올 거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똑똑하다는 대기업 사장, 부사장, 이사님들, 이런 교수님들에게 현직 작가님들이 이루어낸 작업물들이 그저 AI의 먹이로 전락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직종이면서 아닌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인 분들이 계시면 티 좀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새 러다이튼의 뭐네 조롱을 좀 당하고 있긴 하지만, 설령 산업혁명 때 기계가 생겨났어도 다른 사람한테 이제 기술 저작권 있는 설계도 막 맘대로 훔쳐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AI 프로그램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기 발명이랑 똑같네 뭐네 하지만 지금 촬영과 관련된 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술관에서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께서 지혜롭게 반박을 해주시는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다들 여기저기서 보셨을 테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AI 관련해서는 제 생각 4가지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무섭다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권리를 침해하는 점이 있어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아이고 AI 무서워, 내 밥그릇, 무조건 수제작만 사고 팔자, 이게 지금 창작자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두렵다, 무섭다 이런 단어를 자꾸 쓰니까, 그러니까 이 창작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 분들이 AI에 문제점은 없는데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밥그릇 뺏길까봐 저렇게 막 땡깡 부리고 시위하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일반인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AI 관련 법제화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AI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든 AI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든 AI가 인간의 저작권을 침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든 다요. 그래서 AI 출력물에 대한 정의가 뭐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 안 되고, 뭐는 상업화가 되고, 뭐는 상업화가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구분이 되어야 상업화 하고 싶은 사람은 상업화하고, 내 창작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AI 프로그램으로 평생 벌어먹어가지고 한남더 힐 아파트 사고 싶다. 근데 법제화를 반대한다? 이거 완전 바보죠. 왜냐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AI 출력물은 저작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제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딱 지금 무법지대를 틈타서 한탕 해보려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럼 다녀와서 확실히 느꼈어요. 이걸로 좀 큰 돈을, 이렇게 자잘한 돈 말고 큰 돈 만지고 싶은 이제 분들은 아주 지금 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시동 걸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법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지는 지금 시점에 목소리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법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될지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발표자분들 중에서 하다가 그렇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물론 난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도리도리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타블렛으로 그리는 거나 엑셀로 그리는 거나 AI로 그리는 거나 다 입력과 출력 다 똑같은 거구나. 나는 한 번도 안 그려봐서 몰랐는데 다 똑같은 거였구나 하고, 그 창작자가 아닌 대중들이 그런가? 할 수 있을 만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슬프지만 밥그릇 운운하면은 솔직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슬프지만 법을 만들 때 정말 슬프지만 아무도 남의 밥그릇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권리를 침해하는지, 뭐가 더 옳은지 그른지 신경 잘 안 씁니다. 나한테 관련 없으면은.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그렇구나, 저게 나쁘구나, 저거는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사 공부 중요한 거 아시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근데 이거 안 하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와 현재조차 덮어버리고 미래만 보자. 미래에 우리가 뒤처지면 어떡해? 미래에 다들 이걸로 돈 만지는데 나만 못 만지면 어떡해? 우리나라만 돈 못 만지면 어떡해? 이거 다 나라 위하자는 일이야. 이러는 게 정말로 발전과 수익에 도움이 될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에 가르는 거잖아요. 지금 거위가 겁나 착취당해가지고 똥꼬 빠지게 황금알 나와가지고 대기업 주인님들이 부자 되시고 그랬는데, 우리 거위는 언제 부자가 될지.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의 비유를 많이 듣는데요. 오히려 그 창작자들이 먼저 해야 될 비유 같거든요. 그 산업혁명 때 굉장히 많은 폐해들이 있었잖아요. 노동환경 완전 개판, 지구환경 개판.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 많은 비용과 인력과 자원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AI가 어차피 발전할 거라면, 기술이 어차피 발전할 거라면은 모두가 AI가 어쩔 수 없이 더 발전할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그게 제일 똑똑한 행동 아닌가요? 똑똑한 행동? 근데 그때도 이 길로 갔으니까 지금도 이 길로 가자. 그때도 진흙탕 빠졌으니까 지금도 진흙탕 빠지자 하면은 너무 멍청한 행동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개인적으로. 여튼 AI 얘기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에 근황 얘기를 넣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제 영상 평균 길이가 한 15분에서 20분인 것 같은데 영상 시청시간 평균을 보니까 한 3, 4분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듣기엔 아무래도 좀 부담감 있는 영상. 요새 좀 막 꼰대 발언도 많이 하고 막 가르치려 들고 막 이런 사상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많이 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어요. 이걸 올려도 되나? 이걸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의감 있는 행동이 과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올까? 나한테 독이 되진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이 다음부터는 한동안 조금 더 순수하게 그림 이야기만 하려고요. 막 업계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뭐 계약서 하고 나는 어떻게 그림 그리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5월에 제가 얼마나 바빴냐면은 변명을 좀 해보자. 우선은 로판 작화 주간 연재를 하고 있죠.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근데 5월 초에 또 그 포럼에 다녀왔죠. 다녀와서 막 대본 쓰고 없고 하고 녹음도 했다가 지우고 그 와중에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좋은 표지 일러스트 외주까지 들어왔어요. 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그리고 계약서 관련 온라인 수업도 있어가지고 웹툰 작업하면서 막 틈틈이 들었고요. 와중에 AI 관련 기사들 눈팅하면서 기성 작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이 뭘까 하면서 그런 걸 하고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5월에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또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웬일이야? 내가 간호사네? 그래서 지금 웹툰한다고 제가 간호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전 간호사 면허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석증이 재발을 한 거예요. 이석증이 뭐냐면 이제 귀에 전정기관에 돌이 빠지는 질병인데 작년 연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 생겼거든요. 치료하면 금방 낫는데 재발을 잘 안 돼요. 그게 딱 바쁜 5월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천장이 핑핑 돌고 막 치료를 해도 한동안 어지러워서 막 멀미가 나가지고 일주일을 계속 누워서 골골골골 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와중에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4월부터 엄마랑 약속, 아빠랑 약속, 외할머니 약속, 친할머니 약속 각각 저는 따로 순회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렇게 일정이 겁나 빠듯한 와중에 내가 여기서 체력을 쌓지 않으면 죽겠다 싶어서 헬스를 또 꾸준히 했어요. 솔직히 헬스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근데 와중에 저는 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 6월에 이제 제가 파는 장르 올리전이 작년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난 이거는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겠다 하고 이미 세팅을 해놓은 거였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신경을 엄청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해서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5월인데, 그래서 5월 내내 또 이렇게 또 그 틈틈이 짬짬이 아주 그냥 제 스케줄을 사시미 칼로 이렇게 싹싹싹 잘라가지고 스피드 페인팅 나오는 이 그림 들어간 포토카드 몇 장을 그렸습니다. 도저히 뭐 퀄리티 올릴 수는 없어서 배경 단색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장르고요. 아마 일정이 더 빠듯해질 날들만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바빠요, 저는. 그래서 행사에 나가는 데모쪽 장르 그림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그림으로 찾아올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뿅!